기초 단계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에 앞서서 블렌더의 화면 구성과 주요 에디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구성 파트에서는 블렌더 기본 화면의 구성과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화면 구성을 자유롭게 변경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블렌더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될 에디터인 3D 뷰포트, 프로퍼티스 에디터, 그리고 아웃라이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에디터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나 다른 에디터에 관해서는 실제 작업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 단계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뷰포트에서 오브젝트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초 단계에서 설명만 들어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실습을 위한 준비로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두시길 권하겠습니다. 먼저 블렌더의 기본 화면 구성입니다. 상단의 메뉴바와 하단의 스테이터스 바를 제외한 중간 부분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에디터들로 구성되어 있고 유저가 자유롭게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메뉴에서는 파일 열기 저장, 작업 취소, 재실행 같은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대부분 단축키를 사용해서 이런 기능들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상단 중앙의 워크스페이스 목록에서는 다양한 작업을 위해서 준비된 화면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모델링, 스커프팅, 쉐이딩 등 원하는 작업의 탭을 클릭하면 해당 작업을 위한 화면 구성으로 변경됩니다. 블렌더의 기본 화면 구성인 레이아웃 워크스페이스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뷰포트는 3차원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다룰 수 있는 에디터입니다. 뷰포트의 모드를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배치하거나 메쉬를 모델링하거나 스커프팅, 페인팅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타임라인에서는 장면 전체의 길이를 설정하고 원하는 순간, 즉 프레임을 선택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오브젝트나 본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에디터이기도 합니다. 아웃라이너는 장면에 포함된 모든 오브젝트들을 목록의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에디터입니다. 오브젝트들을 컬렉션이라는 일종의 그룹으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스 에디터는 선택한 오브젝트나 장면 전체에 관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에디터입니다. 각각의 탭에서 현재 선택한 툴, 렌더링, 배경, 오브젝트, 메쉬, 머티리얼 등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스테이터스 바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서는 현재 장면을 구성하는 메쉬의 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블렌더의 각 부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메뉴에서는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메뉴를 열어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단축키를 사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입니다. 각 메뉴의 주요 기능들과 단축키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는 파일을 열거나 저장할 수 있고 링크나 어펜드 기능으로 다른 파일의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파일 열기는 Ctrl O, 파일 저장은 Ctrl 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Shift Ctrl S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넘패드의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입력하면 파일명의 마지막 숫자가 변경됩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파일을 다양한 버전으로 저장할 때 편리한 기능입니다. 에딧 메뉴에서는 최근 작업의 언두와 리두, 오브젝트의 이름 변경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언두는 Ctrl Z, 리두는 Shift Ctrl Z로 실행할 수 있고 오브젝트 이름은 F2 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의 기능을 검색해서 실행하려면 F3 키를 입력해서 검색창을 열 수 있습니다. 프레퍼런스에서는 블렌더 프로그램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렌더 메뉴는 말 그대로 렌더링과 관련된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렌더링은 현재의 장면을 이미지로 촬영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12키를 입력하면 현재의 프레임만 렌더링되고 Ctrl F12를 입력하면 설정된 구간의 모든 프레임이 렌더링되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는 화면 구성과 관련된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주 사용할 일은 없는 기능들입니다. 마지막 헬프 메뉴는 블렌더와 관련된 자료와 커뮤니티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다양한 작업을 위해서 미리 준비된 화면 구성 프리셋입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대신 유저가 직접 원하는 대로 화면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워크스페이스의 구성을 살펴보면서 3D 애니메이션의 작업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이 아직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블렌더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초 단계에서 설명과 함께 하는 작업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레이아웃 워크스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모델, 카메라, 라이트 같은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 워크스페이스는 화면의 여러 오브젝트들을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의 뷰포트는 오브젝트 모드로 설정되어 있고 여러 오브젝트들을 3차원 공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아웃라이너에서는 이 오브젝트들을 컬렉션을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프로퍼티스 에디터에서는 현재 장면이나 선택한 오브젝트와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워크스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뷰포트의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오브젝트를 통째로 움직여서 배치했지만 에딧 모드에서는 오브젝트의 내용물인 메쉬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쉬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해서 모델을 제작하는 작업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델링 워크스페이스는 레이아웃 워크스페이스와 비슷한 구성이지만 뷰포트가 에딧 모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컬프팅 워크스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뷰포트의 에딧 모드에서는 메쉬의 구성 요소를 각각 움직여서 모델의 형태와 구조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스culpt 모드에서는 다양한 스culpting 툴을 이용해서 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메쉬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툴 탭에서 스culpting 툴을 선택할 수 있고 뷰포트의 상단이나 우측의 프로퍼티스 에디터 툴 탭에서는 선택한 스culpting 브러쉬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UV 에디팅 워크스페이스입니다. 모델링 작업으로 만든 3차원의 메쉬에 색을 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포장지로 선물을 포장하듯이 평면의 이미지를 입체적인 메쉬에 덧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2차원의 이미지를 3차원의 메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UV 매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기본 큐브는 이렇게 UV 매핑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의 면이 평면에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의 뷰포트 에딧 모드에서는 메쉬에 씀을 표시하고 언레블해서 3차원의 메쉬를 평면에 펼칠 수 있게 합니다. 좌측의 UV 에디터에서는 이 펼쳐진 UV 맵을 이미지에 맞춰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습 과정의 텍스처링 단계에서 UV 매핑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텍스처 페인팅 워크스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UV 매핑이 완료된 메쉬에 색을 칠하는 작업을 텍스처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텍스처 페인팅 워크스페이스는 뷰포트 텍스처 페인트 모드와 이미지 에디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뷰포트 텍스처 페인트 모드에서 메쉬에 페인팅을 하면
이미지 에디터 이미지에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좌측의 이미지 에디터에서 이미지에 페인팅을 해도 우측 뷰포트 이메시에 적용됩니다. 다음은 쉐이딩 워크스페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텍스처 페인팅 작업을 통해서 모델에 색을 칠할 수 있었지만 더 현실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모델이 빛과 어떻게 반응할지도 설정해야 합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큐브보다 약간 더 복잡한 메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쉐이더의 설정을 조절하면 빛을 거울처럼 선명하게 반사할지 아니면 부드럽게 분산해서 반사할지를 설정할 수 있고 유리처럼 투명하게 투과시키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쉬의 재질, 즉 머티리얼을 설정하는 과정을 쉐이딩이라고 합니다. 하단의 쉐이드 에디터에서는 쉐이더를 비롯한 다양한 노드를 조합해서 머티리얼, 즉 오브젝트의 재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뷰포트에서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워크스페이스입니다. 모델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거나 변형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작업 과정은 주로 모델의 움직임이나 변형을 설정한 다음 이 상태를 키로 저장하고 이 키를 원하는 시점에 배치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 뷰포트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설정한 시간에 설정한 상태로 모델이 움직이거나 변형됩니다. 우측의 뷰포트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오브젝트나 본을 포징하고 포징한 상태를 키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단의 도프 시트에서는 이 저장된 포즈, 즉 키를 원하는 시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뷰포트에서는 이런 포즈와 움직임을 카메라의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렌더링 워크스페이스입니다. 3차원 공간에서 구성한 장면을 2차원의 이미지로 촬영하는 작업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렌더링 워크스페이스는 장면을 어떻게 촬영할지 설정하고 촬영 결과를 확인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프로퍼티스 에디터, 렌더 세팅 탭에서는 렌더링과 관련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이미지 에디터에서는 렌더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미지 슬롯을 이용해서 여러 렌더링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포지팅 워크스페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컴포지팅은 렌더링이 완료된 이미지에 다양한 효과를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이미지의 색을 변경하거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장면의 요소들을 분리해서 촬영한 다음 각각 다르게 변경하고 다시 합칠 수도 있습니다. 컴포짓 에디터에서는
노드를 이용해서 렌더링 결과에 다양한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도프시트에서는 추가된 효과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나 스크립팅 같은 워크스페이스들은 이 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렌더의 화면 구성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화면에 있는 모든 에디터의 종류와 배치는 유저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디터 좌측 상단에 있는 에디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에디터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의 크기는 에디터 사이의 경계선을 좌클릭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를 분할하려면 에디터의 코너를 좌클릭하고 에디터 안쪽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두 에디터를 병합하려면 에디터의 코너를 좌클릭하고 병합할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두 에디터를 교환하려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코너를 좌클릭한 다음 교환할 대상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디터를 분리된 창으로 복사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코너를 좌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됩니다. 에디터를 최대화하려면 해당 에디터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입력하면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를 다시 입력하면 기존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뷰포트를 비롯한 블렌더의 대표적인 에디터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